생명의 버팀목 희망 채널 백혈병안의 TV 이은영입니다. 안기정입니다. 예, 오늘 백혈병안의 TV에서는 저희가 가장 기쁘게 전달해드린 소식 중에 하나예요. 급여 등재 소식이죠. 신규 등재 소식. 예, 맞습니다. 만성 고수성 백혈병 치료제 샘블릭스, 성분명은 에시미닙입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약값이 환자의 본인 부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비급여 100%에서 이 중증 그 질환 산정 특례 5%, 20분의 1로 가격이 줄였다는 게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과정을 영상으로도 찍어서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러면 이 약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와서 급여 등재까지 할 수 있었느냐 이런 얘기도 조금은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 한국 백혈병학회 그 자랑질 조금 좀 해야죠. 그 요게 2022년 6월 9일 날 시각처가를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이제 이번 달이죠. 7월 1일 날 건강보험 신규 등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13개월이 좀 되기 전, 딱 1년 정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식약처 허가와 건강보험 등재까지가 대략 13개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빨리 이 건강보험 등재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냥 된 게 사실 아니고요. 그 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 약이 맨 처음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급여 등재 첫 관문이잖아요. 예. 바로 된 건 아니에요. 맞아요. 한 번 좀 안 됐었죠. 그렇죠. 한 번 안 된 적이 있어서 저희 백혈병원에서 이제 성명이라고 하는 우리 단체 입장을 통해서 특히 이 노바티스에게 약값이 비싸니까 그 재정 분담 방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서 신속하게 등재를 하라고 우리가 강하게 좀 문제 제기를 좀 이제 언론에 좀 이렇게 계속 요구도 하고 보건복지 의견도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암질환심의위원회 약제평가위원회 통과하고 가격을 낮추면 약값 협상 절차를 생략할 수 있거든요. 이 생략된 거죠. 맞습니다. 생략돼서 2개월 더 당겨져 가지고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거쳐서 지금 7월 1일 날 이제 고시가 된 거죠. 저희 단체에서도 조금은 그래도 우리끼리는 조금은 활동을 많이 했다. 이 약이 빠른 등재를 위해서. 그 사실은 뭐 저희 단체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죠. 개별 환자들의 목소리를 내기 쉽지가 않으니까 그 목소리를 담아서 이제 우리가 그 건강보험 등재에 필요한 여러 기관들에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거고 또 사회적으로 또 여론이 또 형성되져 가지고 이게 빨리 된 것 같습니다. 샘블릭스가 어떤 적응증을 가지고 있는지도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면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샘블릭스 이전에도 이제 표적 치료제가 5개가 있습니다. 네. 글리백을 그 1세대 항암제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그 2003년도에 건강보험 등재가 됐고요. 2007년도에 이때부터 스프라셀 타시그라 수펙트가 건강보험 등재가 됐고 요거 2세대가 2세대. 하고 네. 2017년도에 아이클루시그가 이제 건강보험 등재됐는데 3세대 치료제를 하고요. 지금 2023년도에 이번에 등재된 샘블릭스를 4세대 네, 맞습니다. 항암제를 하고 있고요. 정확하십니다. 예,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항암제는 이제 이 표적 치료제 발전의 이제 과정을 설명한 거고요. 치료의 순서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 3차 치료제인데 현재 1차 치료제 맨 처음에 쓸 수 있는 이제 표적 치료제는 글리백, 스프라셀, 타시그나, 수펙트 이제 4가지 쓸 수 있고요. 2차 치료제는 이제 첫 번째 1차 치료제 썼던 게 그 내성이나 부작용이 생겨서 사용할 수 없을 때 그때 2차 치료제는 글리백, 스프라셀, 타시그나 쓸 수 있고요. 만약에 T315가 돌연변이라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2차 치료제로 아이클루시브를 쓸 수가 있고 가능합니다. 네. 예. 그리고 3차 치료제 앞에 2개를 쓰고 났는데도 안 되는 경우 3차 치료제는 아이클루시브하고 이번에 우리가 소개하는 샘블릭스거든요. 네. 근데 이 샘블릭스가 뭐냐? 이전에 앞에 1차, 2차 치료제 썼잖아요. 이전에 2가지 이상의 앞에 이야기했던 이 표적 항암제가 그 TKI라고 하는 티로신 키나이제 억제제 관련 치료 좀 어렵지만 요 약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제 내성이나 부작용이 생겨서 이제 사용하지 못했을 때 만성기에 만성기 그게 중요해요. 그렇죠. 네. 만성기 왜냐 가속기 급속기는 안 되고요. 만성기에 필라델피아 염색제 양성 그리고 18세 이상의 성인의 만성고수 백혈병 환자가 정적이거든요. 그 사실 좀 길게 설명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더 쉽게 얘기를 하면 결국은 1차, 2차, 3차 치료제 모두 현재는 만성 고수성 백혈병에서 치료제가 급여가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복잡하게 생각할 것 네. 없이 다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보통 일반적으로
10명 중에서 한 3명, 4명은 중간에 표적항암제를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이렇게 그냥 아주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예. 5, 6년 사이에 한 번쯤은 많이들 바뀐다 얘기가 있지. 그렇죠. 약이 한두 번 바뀌면 불안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또 그 뒤로도 약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치료제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다시 샘플렉스 설명을 드린다면 복용법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려야 그렇죠.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거 또 되게 중요하죠. 이것도 5개, 샘플렉스 6개의 표적항암제가 있거든요. 식중 밥을 먹다가 중간에 먹거나 아니면 밥 먹고 나는데 바로 먹는 약이 있거든요. 그 글리백이 대표적이잖아요. 또 하나는 식사와 상관없이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그렇죠. 스프라이셀하고 아이클리시고요.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복용 2시간 전 그리고 복용 후 1시간 동안 금식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표적항암제인데 이게 대표적으로 타시그나 그리고 슈펙트 그리고 오늘 하는 샘플릭스인 거죠. 그러니까 복용하기 전에 2시간 동안 금식해야 되고 또 복용하고 난 1시간 동안 금식해야 되니까 사실은 생활에 불편함이 사실 있긴 있죠. 좀 그 타시그나나 이 스펙트를 복용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이 좀 익숙해질 때까지 생활에 내가 적응할 때까지는 조금 불편하다 이런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샘플릭스는 처음부터 쓰는 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전에 2개 이상 치료가 안 됐을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충분히 감수해야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용법 용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 샘플리스가 이번에 신규 등재될 때는 약이 2가지가 등재됐습니다. 하나는 20ml, 하나는 40ml 두 개가 등재됐는데 1일 그 표준 이제 복용량은 이제 80ml, 80ml인데 네, 이제 이걸 어떻게 복용하냐? 80ml를 한 번에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40ml씩 이제 하루 2번씩 12시간 간격으로 나눠 가지고 복용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뭐 의료진이 복용 방법을 어떻게 안내하는지는 정확하게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하루에 80ml를 먹을 것 같다면 한 번 먹으면 되고, 그러니까 40ml를 두 번 먹으면 두 알을 한꺼번에 먹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에 나눠서 먹는다. 그러면 40ml 하나를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두 번에 먹는다는 거죠. 근데 약간 이제 좀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깜빡할 수가 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사람이잖아요. 12시간 넘었으면 이제 건너뛰고 만약에 하루 2번 복용하잖아요. 12시간 간격이면 6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건너뛰는 거죠. 건너뛰고 그 다음에 복용을 하는 걸로.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부작용도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안내를 드려야 돼요. 구체적인 부작용을 언급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의료진과 이제 상의를 할 문제인 것 같고 이전에 나와 있던 임상시험 결과로는 기존의 약들에 비해서 뭐 부작용이 유사하거나 오히려 좀 적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이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부작용 부분 어쨌든 의료진이 환자의 기저질환 같은 걸 다 좀 충분히 고려해서 이제 약 선택할 때 반영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는 좀 다른 부분이 발생했다. 제가 가장 잘 느끼잖아요. 환자 본인이. 그 부분은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하라고 저희가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부작용은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 증상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한테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가격. 그렇죠. 가격이죠. 가격은 아까 이야기 20ml하고 40ml 두 개가 출시되어 있잖아요. 그 20ml는 56,914원이고 그리고 40ml는 76,371원 이제 요건데 요게 사실 중요한 건 사실 아니고 요게 실제적으로 한 달에 환자는 얼마나 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 계산해 보면 하루에 80ml잖아요. 네. 80ml니까 그 40ml 두 개니까 76,371원 곱하기 하루 2알 이고 보통 우리가 한 달 하면 30일 기준 많이 하잖아요. 그 30일을 좀 곱하고 이러면 그리고 환자는 5%만 부담하니까 그러면 229,113원 정도 이제 이렇게 한 2만 원 정도 부담만 하는 거죠. 한 달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본인 부담금이 그렇죠. 본인 부담금이 22만 원 정도, 23만 원에 가깝다. 이렇게 그렇죠.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샘플릭스의 급여 등재 소식을 전달해 드렸어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또 백혈병 환우회가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것이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샘블릭스의 신규 등재의 의미를 좀 약간 추가하면 최후의 치료제가 하나 더 추가된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효과가 좋다는 거는 이제 만성우수 백혈병 환자의 치료의 목표가 뭐냐? 복용을 중단하고도 치료 효과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약이 효과가 좋다 보니까 또 복용 중단의 기회를 가질 환자가 더 많아질 수 있다. 장점이 있고 나중에 더 추가로 뭐 신약이 나오게 되면 100%좀 안 좋은 결과 나오는 환자가 없도록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할 거라는 기대감이 좀 사실은 있습니다. 예, 오늘 백혈병 환우회 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